무조건 회사는 미스만. 그때 내가 눈물을 길가면서 슈르륵 흘렸다니까. 항상 갈망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속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사실은 경찰이 되고 싶었었어요. 나는 어디다 뭐를 해라고 그러면 나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난 딴 일 좀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고순옥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순용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이야기 할머니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따뜻한 데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를 다시 재현해서요, 저희가 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자 소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자 소녀가 살았어요.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꿈이 많아 부자인 소녀였지요. 소녀는 이 다음에 커서 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꿈이 무럭무럭 자랐죠.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심리학도 공부하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도 공부하고 싶었고, 조금 글 쓰는 사람도 하고 싶었고, 좀 이렇게 다양했는데 사실은 경찰이 되고 싶었었어요. 네,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반장, 부반장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대한종합식품이라는 데 다녔어요. 벽상그룹에. 거기서도 여직원 회장을 했잖아.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명동에서 마샬에서 머리하고 사롱화 신고. 나 돌아가고 싶어. 진짜. 제가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가정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야간 학교에서 또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일도 좀 잠깐 했었고, 그래서 항상 아이들 앞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잠재의식 속에 쭉 깔려왔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흘러 꿈부자 소녀는 어른이 되었어요. 소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지요. 상대는 동화책 속 멋진 왕자님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의 소녀처럼 작고 어여쁜 아이들이 줄줄이 생겨났답니다.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사립학교의 애교사들은 결혼을 하면 많이 그만두는 추세였고, 결혼하겠다 청첩장 돌림과 동시에 사직서, 사표 무조건. 이상하게 그냥 결혼하면 자동으로 집에 있는 거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더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 적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회사는 미스만. 정신을 차려보니 소녀의 꿈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던 열매들이 어느 순간 다 떨어지고 없었죠. 딱 하나의 열매, 엄마라는 열매 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슬펐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엄마라는 단 하나의 열매를 따기 위해 다른 모든 열매를 떨궈야만 했던 거구나. 항상 갈망이 좀 남아 있어요. 그 학교 교직 생활을 오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3년 이 정도밖에 못해서 그냥 그때 그만두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미련도 있고,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집에서 아이들 케어해 주는 걸 더 바라는 때였고 해서 좀 지속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때까지 내 일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없을 거야. 내가 무례도 했을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위에 깔고 밑에 거느리고 살았었을 거라고. 좀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일을 찾으면 별로 남편이 좋아하질 않았어요. 출근했다가 와서 또 식사, 그렇죠, 그런 걸 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래 아이들이 우선이지 하고 또 앉았다가 이런 기간이 계속되다가, 나는 어디다 뭐를 해라고 그러면 나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뭐를 시켜도 난 좀 잘할 수 있는데 난 딴 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가슴이 턱 막힌 듯 갑갑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홀로 쓰라리게 슬펐던 시간도 흘러갔지요. 소녀는 그렇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나도 어떡하지? 그러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그때가 그때 내가 눈물을 길가면서 슈르륵 흘렸다니까. 밖에를 나갔는데 공덕동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활기찬 거야. 씩씩하게 여자 남자 뭐 할 것 없이 저 사람들 다 지금 출근하는 시간이구나. 나는 출근하는 시간에 밖에 나와 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너무 있으니까 좀 사람이 좀 무능해지고 사회에 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없어졌구나. 나는 애만 위해서 가정만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꿈나무를 보며 할머니가 된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난 이제 엄마 말고 다른 것이 되고 싶어. 다시 저 꿈나무에 열매를 틔울 거야.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너무 늦진 않은 걸까? 나는 이미 틀렸어. 하지만 할머니가 되어버린 소녀의 꿈나무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열매가 열리더군요. 소녀와 똑 닮은 눈동자를 가진 꼬마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부터였어요. 그 당시에 마포에서 한 30대 1 정도 됐은 것 같아요. 저는 대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막 주저앉았어요. 가는 곳곳에 부엌에 설거지 하는 데다 잠자는 데다 옆에 책상에다가 녹음해 놓은 거 듣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야 될 때는 이어폰을 하고 듣고 집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부엌 창가에다가 놓고 듣고 수시로 거울 보면서 혼자. 어떤 아이가 손을 들길래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처럼 저는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야기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끔 내가 했구나.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중 한 꼬마가 말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커서 할머니처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할머니의 눈에 이런 할머니의 눈에 왈칵 눈물이 솟았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대요. 이루지 못한 채로 떨구어 버린 꿈 열매들이 더 이상 그립지 않대요. 하나 하고 나니까 내 나이에 취미도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뭐가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제가 딸 역을 맡았었어요. 정말 저한테는 이야기 할머니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고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계기예요. 홈스쿨에 가서 아이들 영어를 한 4년 했어요. 학교에 가서 그런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도 하는 그냥 예전에 다 못다 이룬 꿈을 그냥 이제 이렇게 아이들 앞에 서면서 그게 즐겁더라고요. 중심도 잡히고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출근을 해 이 나이에? 막 그러면서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출근이란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네? 뭐 이런 거. 내가 어릴 때 아들한테만 신경 쓰고 온통 걔한테 신경 쓰면서 살면 나는 좋아서 할지 몰라도 아이는 피곤하거든요. 벗어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처 몰랐던 거지. 내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정해보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는 좀 다른 도시에 가서 한 1년 내지 2년씩 살아보면서 좀 그 지역을 완전하게 아는 거 이런 것도 좋겠고 제가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못 봐봤었어요. 지금까지. 저 토익 시험을 한번 봐야지 2년 후쯤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되는 거네요. 네네. 오리나라는 생각이 네네. 있습니까? 네네.